바람은 없었고 소리도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만은 늘 그렇듯 스스로의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떠오르고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부르고 마치 물 위에 던져진 작은 돌 하나가 끝없는 물결을 만드는 것처럼요. 그대는 아마도 오래도록 깨달음이라는 말을 품고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언젠가 도착해야 하는 어떤 언덕, 어떤 빛, 어떤 완성.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깨달음은 도착이 아닙니다. 도착은 늘 미래에 있고 미래는 언제나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우리가 도착하려 할수록 지금은 얇아지고 흐려집니다. 그리고 그 흐려짐이 곧 괴로움이 됩니다. 그대는 흔들리는 마음을 문제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불안해지는 순간, 화가 치미는 순간, 허무가 가슴에 내려앉는 순간마다 이것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요.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없애려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 생겨나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흔들림이 악이라면 그 악을 규정한 이는 누구입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흔들림이 아니라 흔들림을 붙잡고 나라고 부르는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어떤 높은 곳을 향해 뛰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아주 가까운 곳을 볼 것입니다. 아주 미세한, 그러나 늘 그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이에 생기는 긴장. 이래서는 안 된다는 조급함. 잘하고 싶다는 욕망의 미세한 떨림. 그리고 그 떨림을 감추려는 또 다른 떨림. 우리는 그것을 고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알아차릴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칼이 아닙니다. 상처를 도려내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은 등불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려 싸우지 않고 어둠이 어디에 있었는지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니 그대는 지금 제 곁에 앉아 무엇을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이루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조차 그저 보십시오. 깨달음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같습니다. 지금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대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자신을 다그치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 이러지? 또 시작이네. 나는 늘 이렇다. 이런 말들이 마음속에서 자동으로 흘러나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말들이 사실을 설명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마음의 채찍을 들이대는 움직임이라는 점입니다. 흔들림 위에 죄책이 더 씌워지고 죄책 위에 조급함이 얹힙니다. 그렇게 한 번의 흔들림은 두 번, 세 번의 흔들림이 되어 커집니다. 그대는 흔들림을 고치려 애쓰며 고치지 못하면 더 애씁니다. 그 노력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숨을 억지로 고르게 하거나 생각을 멈추려 하거나 좋은 마음을 만들어내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명령할수록 반발합니다. 물결을 손으로 눌러 고요하게 하려 하면 오히려 물결은 손가락 사이로 더 요동치지요. 그대는 그 요동을 보고 나는 평정이 없다고 단정합니다. 그 단정은 하나의 작은 나를 만들고 그 나는 결핍을 붙들고 삽니다. 결핍은 늘 무겁습니다. 결핍을 붙든 채로 평정을 찾으려 하면
평정은 얻어야 하는 물건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거래를 시작합니다. 이만큼 노력하면 이만큼 편안해져야 한다. 그러나 마음은 거래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망이 생기고 실망은 다시 나는 안 된다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평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릿속에 상상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숨결의 감각입니까? 그대가 원하는 것은 고요함이 아니라 고요함을 가진 나일지도 모릅니다. 그 미세한 차이가 그대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할 일은 흔들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흔들림이 있구나. 이 한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판단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알아차림은 흔들림과 싸우지 않습니다. 싸움이 없으면 흔들림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적이 아닐 때 흔들림은 오래 머물 이유가 줄어듭니다. 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흔들리면 그 순간 속으로 말하십시오. 흔들림을 알아차립니다. 그 다음 숨을 바꾸려 하지 말고 숨이 이미 들어오고 나감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자동으로 올라오는 평가 잘했다 못했다를 발견하면 다시 말하십시오. 평가를 알아차립니다. 그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착하려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깨달음은 그 길 위에 매 순간에 있습니다. 그대가 내라고 답하신 그 짧은 말 속에도 마음은 조용히 어떤 방향을 잡습니다. 앞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 더 분명해지고 싶다는 마음, 그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그대께 그 마음의 결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깨달음을 향해 가겠다는 결심은 종종 맑은 물처럼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결과의 향기를 띱니다. 언제쯤 달라질까? 이 정도 했으면 편안해야 하는데 나는 왜 아직도 흔들릴까? 이 물음들은 수행의 언어를 입었지만 사실은 욕망의 언어입니다. 욕망은 늘 미래로 달아납니다. 미래로 달아나는 동안 지금의 숨과 감각은 뒷전으로 밀립니다. 그대는 지금에서 벗어나 되어야 할 나를 만들고 그 그림자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림자를 쫓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분열됩니다. 여기 있는 나와 저기 있어야 하는 나, 그리고 그 사이의 간격이 고통이 됩니다. 깨달음은 그 간격을 좁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 간격을 만드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그대는 어쩌면 스스로에게 작은 시험을 치르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얼마나 고요했나? 잡념은 줄었나? 번뇌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았나? 이 시험이 반복되면 마음은 몰래 성취를 수집합니다. 성취는 달콤하지만 그 달콤함은 곧 목마름을 부릅니다. 더 많이, 더 오래, 더 확실하게. 여기서 욕망은 아주 교묘해집니다. 세속의 욕망이 아니라 해탈의 욕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겉모양은 맑아 보이나 뿌리는 같습니다. 얻고자 하는 마음, 부족함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 지금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 그러니
수행조차 긴장이 됩니다. 이 순간을 제대로 느껴야 해. 이 생각을 놓아야 해. 놓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또 하나의 붙잡음이 됩니다. 그대가 알아차려야 할 것은 잡념이 아닙니다. 잡념을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불안이 아닙니다. 불안을 없애려는 조급함입니다. 그 조급함이 올라오는 순간 그대는 이미 미래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미래로 달아난 만큼 지금의 평정은 더 멀어집니다. 그러니 저는 묻습니다. 그대는 깨달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깨달은 나의 모습을 원하십니까? 이 질문은 그대를 꾸짖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의 숨은 방향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이제 전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작고 그러나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상상하는 순간 마음은 목표를 세우고 긴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깨달음을 목표가 아니라 알아차림의 방식으로 두십시오. 다시 말해 깨닫겠다가 아니라 지금 알아차리겠다입니다. 그대가 미래를 바라볼 때마다 현재로 돌아오는 다리 하나를 놓는 것입니다. 실천은 단순합니다. 마음이 말합니다. 언제쯤 달라질까? 그대는 속으로 조용히 답하십시오. 미래를 바라는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마음이 말합니다. 이건 수행이 아니야. 잘못하고 있어. 그대는 다시 답하십시오. 판단하는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단 한 번 아주 짧게 숨의 감각을 확인하십시오. 코끝의 차가움, 목의 흐름, 가슴의 미세한 오르내림. 그 감각을 좋게 만들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두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욕망은 억지로 꺾이지 않습니다. 다만 힘을 잃습니다. 알아차림은 욕망을 몰아내지 않고 욕망이 욕망임을 드러냅니다. 드러남 속에서 욕망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그 순간 그대는 도착을 향해 뛰는 이가 아니라 지금을 밝히는 이가 됩니다. 그대가 이 장에서 가져가실 한 줄은 이것입니다. 깨달음을 원한다는 마음까지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 알아차림이 바로 길입니다. 그대가 응이라고 하신 그 짧은 소리에도 마음은 이미 무엇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알겠어라는 수긍 뒤에는 종종 이런 움직임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잘 다뤄야지. 그러나 생각은 다루는 대상이 되지 않을 때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억지로 다루려는 순간 생각은 더 단단해지고 더 자주 돌아옵니다. 생각은 마치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은 하늘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하늘 위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대는 가끔 구름을 하늘 그 자체로 착각합니다. 이 생각이 나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다로 굳어지지요. 한번 굳어지면 생각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운명이 됩니다. 이때 고통은 생각 때문이 아니라 생각을 나로 삼는 습관 때문에 생깁니다. 그대에게도 익숙한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말이 떠오릅니다. 나는 부족해. 그러면 몸이 무거워집니다. 가슴이 꺼지고 어깨가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을 근거로 다시 말합니다. 봐, 역시 나는 부족해. 생각이 감각을 만들고 감각이 생각을 증명하는 듯 보입니다. 이렇게 마음은 스스로의 감옥을 증명해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생각, 감각, 증명의 고리일 뿐 필연이 아닙니다. 그대는 종종 생각을 없애려 합니다. 잡념을 멈추어야 한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생각이 없는 상태를 목표로 삼는 순간 생각은 더 크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를 세우는 주체가 바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 생각을 없애려 하니 칼로 칼을 베려는 셈이 됩니다. 또한 생각을 몰아내려 할수록 생각은 적이 됩니다. 적이 되면 긴장이 생깁니다. 긴장은 감각을 거칠게 만들고 거친 감각은 생각을 더 자극합니다. 그렇게 고요를 찾는 수행이 고요를 깨뜨리는 연료가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각을 제거하는 쪽이 아니라 생각을 인식하는 쪽으로요. 생각을 이겨야 하는 상대가 아니라 지나가는 현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생각은 지나가면 됩니다. 문제는 그대가 지나가게 두지 않고 손으로 붙잡아 이름표를 달아나라고 부르는 데 있습니다. 제가 그대께 묻겠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그대는 그 생각을 어디에서 듣고 있습니까? 머릿속 어딘가에서 들리지만 그 생각을 듣고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 자리는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우리는 알아차림이라 부릅니다. 이 장의 전환은 매우 단순합니다.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생각이 생각임을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그대는 생각과 동일시에서 한 걸음 물러납니다. 그 한 걸음이 자유입니다. 실천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짧게 하루에 여러 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생각. 내용에 들어가지 말고 딱 한 단어로 표지판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생각이 몸에 남기는 흔적을 느껴보십시오. 가슴이 조여오는지, 목이 막히는지, 배가 굳는지, 그리고 다시 말하십시오. 감각.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자리를 확인하십시오. 억지로 찾지 마십시오. 이미 보고 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가리키며 말하십시오. 알아차림. 이렇게 하면 생각이 사라져야만 성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이 있어도 괜찮아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되 그대가 그 생각이 되지 않는 것, 구름이 지나가되 하늘이 구름이 되지 않는 것, 그때 마음은 처음으로 숨을 쉽니다. 그대가 붙잡을 한 줄은 이것입니다. 생각은 나를 말하지만 생각이 내가 아닙니다. 감정은 종종 그대에게 손님처럼 찾아옵니다. 기쁨은 잠깐 머물다 가고 불안은 예고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대는 어떤 손님은 반기고 어떤 손님은 문턱에서 밀어냅니다. 특히 불안, 허무, 두려움 같은 감정이 오면 그대는 재빨리 마음의 문을 걸어 잠깁니다. 이런 감정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건 나를 망친다. 빨리 없애야 한다. 그러나 감정은 밀어낼수록 커집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얼굴로 돌아옵니다. 불안이 분노로 바뀌기도 하고 두려움이 무기력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대는 감정을 없애기 위해 애쓰지만 그 애씀 자체가 감정을 더 단단하게 붙잡습니다. 마치 물 위에 뜬
잔물을 손으로 눌러 가라앉히려 할수록 손바닥 아래에서 물이 더 요동치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을 괴롭게 하는 것은 감정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감정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마음이 감정 위에 또 하나의 고통을 얹습니다. 감정 하나의 고통이 둘, 셋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대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뜻하지 않게 자신을 평가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이런 허물을 느끼지? 나는 수행을 해도 왜 달라지지 않지? 이 평가들은 그대가 나아지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의 자신을 거부하는 움직임입니다. 거부는 긴장을 만듭니다. 긴장은 몸을 굳힙니다. 몸이 굳으면 숨이 얕아지고 숨이 얕아지면 감정은 더 쉽게 불붙습니다. 이렇게 감정은 감정 자체로 존재하기보다 거부와 긴장의 연료를 얻어 오래 타오릅니다. 저는 여기서 그대께 반문하고 싶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대는 왜 그것을 나쁜 것이라고 서둘러 판결하십니까? 감정은 자연의 움직임입니다. 흐림이 있는 날도 있고 맑음이 있는 날도 있습니다. 하늘은 맑음만으로 하늘이 되지 않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 마음의 날씨입니다. 날씨를 미워하면 그대는 하루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대는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말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감정을 적으로 두지 않는 것. 감정이 와도 문을 부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열어 뭐구나 하고 맞이하는 것.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감정은 환대받을 때 가장 빨리 제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장의 전환은 허락입니다. 감정을 허락하십시오. 허락은 방임이 아닙니다. 감정에 끌려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되 그 감정이 그대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밀어내는 손을 놓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싸움의 상대가 아닙니다. 싸움이 없으면 감정은 연료를 잃습니다. 실천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다음의 세 문장을 천천히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이 감정이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이 감정을 없애려는 마음도 알아차립니다. 지금 이 감정이 몸에 머무는 자리를 느낍니다. 그리고 몸의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감정은 대개 몸에 자리합니다. 가슴이 조이는지, 배가 텅 비는지, 목이 마르는지, 얼굴이 달아오르는지 그 자리에 부드럽게 숨을 놓으십시오. 숨을 조작하지 말고 숨이 닿는 범위만큼만 감각을 비추십시오.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유를 찾는 순간 다시 생각의 숲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오직 감각과 알아차림입니다. 그대는 아마 놀라실 것입니다. 감정은 설명될 때보다 느껴질 때 더 빨리 흐릅니다. 감정은 말로 붙잡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감정은 저항에 매달리고 허락 속에서는 길을 잃습니다. 그 길 이름이 바로 평정의 시작입니다. 그대가 이 장에서 가져가실 한 줄은 이것입니다. 감정을 밀어내지 않을 때 감정은 나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대 마음에는 새로운 기쁨이 피어납니다.
내가 알아차렸구나. 이 기쁨은 순수해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미세한 함정이 열립니다. 알아차림을 하는 나가 다시 중심에 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자부심입니다. 전에는 휩쓸렸는데 이제는 보내. 그러다 어느 순간 자부심은 기준이 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기준은 비교를 낳고 비교는 다시 긴장을 낳습니다. 긴장은 알아차림을 흐립니다. 알아차림이 흐려지면 그대는 다시 말합니다. 왜 다시 흐려졌지? 이렇게 수행은 또 하나의 성취,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물질이 아니라 맑음과 평정이 상품이 됩니다. 제가 그대께 묻겠습니다. 그대는 알아차림을 내가 하는 일로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어나는 빛으로 보고 계십니까? 빛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등불을 들었다고 해서 빛이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대가 알아차림을 성취로 여기기 시작하면 수행은 미세한 폭력을 품습니다. 더 맑아져야 해. 더 오래 유지해야 해. 그 말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었지만 속은 여전히 채찍입니다. 채찍이 올라오면 마음은 움츠러듭니다. 움츠러든 마음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잃습니다. 그러면 알아차림은 편안한 관찰이 아니라 감시가 됩니다. 감시는 차갑습니다. 감시는 숨이 짧아집니다. 감시 속에서 그대는 자신을 세밀히 해부하지만 정작 마음은 더 굳어집니다. 그러니 알아차림이 깊어지는 듯하면서도 어딘가 메마른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메마름은 알아차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가 다시 앞에 서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하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 마음은 어떤 결인가입니다. 수행이란 성공과 실패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를 고르고 싶어 하는 마음까지 비추는 일입니다. 이 장의 전환은 주인 내려놓기입니다. 알아차림을 내가 만드는 상태로 여기지 말고 그대 안에서 이미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밝음으로 돌려놓으십시오. 그 밝음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나타납니다. 그대가 숨을 느낄 때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대가 생각을 생각이라고 부를 때 이미 나타났습니다. 실천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알아차림이 잘 된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속으로 조용히 말하십시오. 좋아하는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덧붙이십시오. 좋아함도 지나갑니다. 반대로 알아차림이 흐려졌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답답함을 알아차립니다. 답답함도 지나갑니다. 이 두 문장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좋아함과 답답함, 성공과 실패를 모두 같은 높이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그대가 어느 쪽에도 편들지 않을 때 나라는 중심은 얇아집니다. 얇아진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덜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덜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넓어집니다. 그대가 이 장에서 가져가실 한 줄은 이것입니다. 알아차림은 성취가 아니라 집착이 스스로 풀리는 자리입니다. 그대는 아직도 어딘가에서 결정적 순간을 기다릴지 모릅니다. 한 번에 달라지는 체험, 모든 번뇌가 정리되는 결론,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러나 제가 그대께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정말 살아있는 마음입니까?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움직임이 있는 것은 변합니다. 변하는 것은 붙잡으면 고통이 됩니다. 그러니 목표는 흔들림의 제거가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붙잡지 않는 법입니다. 특별함을 기다리는 마음은 평범함을 버립니다. 이건 깨달음이 아니야라고 말하며 지금의 숨을 하찮게 만들고 지금의 감각을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특별한 곳에 숨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오히려 그대가 늘 지나치던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의 몸, 지금의 숨, 지금의 마음의 결, 그 단순함 속에 있습니다. 도착이라는 생각이 강하면 그대는 삶의 순간들을 등급으로 나눕니다. 고요한 순간은 좋은 수행, 번잡한 순간은 나쁜 상태. 그러나 이 등급 매기기가 바로 나의 오래된 습관입니다. 등급을 매기는 순간 그대는 이미 둘로 갈라집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되어야 할 것을 더 씌웁니다. 이때 마음은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지금은 부족해. 더 해야 해. 그 계산은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는 계산이 곧 윤회처럼 반복되는 고통입니다. 반복을 끊는 문은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알아차림 한 번입니다.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 계산이구나 하고 비추는 것. 그 비춤이 끊어냅니다. 그러니 그대가 찾는 마지막 해답은 거창한 문장이 아닙니다. 지금을 잃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을 잃지 않으면 도착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의 전환은 매 순간의 수행입니다.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수행이 아니라 매 순간 마음이 붙잡는 지점을 발견하는 수행입니다. 그대에게 3가지 징표를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가 보이면 그 순간이 바로 길입니다. 서두름이 올라올 때 서두름을 알아차립니다. 비교가 올라올 때 비교를 알아차립니다. 자기 평가가 올라올 때 평가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더 하십시오. 알아차림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욕심내는 마음을 멈추는 자비입니다. 도착을 향해 뛰는 다리를 쉬게 하는 자비입니다. 그대가 이 장에서 가져가실 한 줄은 이것입니다. 깨달음은 사건이 아니라 지금을 놓치지 않는 습관입니다. 그대는 긴 길을 온 듯하지만 사실 우리는 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자리,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자리, 감정이 생겼다 흘러가는 자리.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대의 눈입니다. 예전에는 붙잡혔고 이제는 조금씩 보입니다. 예전에는 도착을 꿈꾸었고 이제는 지금을 살핍니다. 제가 끝으로 묻겠습니다. 그대는 무엇이 사라져야 평안해진다고 믿고 계십니까? 사라져야 하는 것은 감정도 생각도 아닐 수 있습니다. 사라져야 하는 것은 이것이 없어져야만 괜찮다는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그 믿음이 느슨해질 때 삶은 있는 그대로 숨을 쉽니다. 흔들림이 와도 괜찮습니다. 욕망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알아차림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넓은 그릇입니다. 그대가 그릇이 될수록 내용물은 더 이상 그대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도착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도착을 내려놓는 순간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이제 그대가 오늘 할 일은 간단합니다. 숨을 한번 느끼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무언가를 붙잡으려 할 때 조용히 말하십시오. 알아차립니다. 그 한 번이 길이고 그 길이 곧 깨달음의 형태입니다.